펀드 가입이요? 얼마나 넣으실 건데요? 한 번에 100억이요. 낡은 점퍼, 작업화, 기름때 묻은 손, 조용히 앉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이미 결론을 내린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열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적립식 말고요. 100억 오늘 한 번에 이체할 겁니다. 그 순간 창구가 얼어붙었습니다. 키보드 위 손가락이 그대로 공중에 멈췄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방 소도시에서 공장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원 80명, 납품처 12곳. 그 모든 게 낡은 점퍼 안에 조용히 들어 있었던 거죠. 돈을 꺼내기 전과 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펀드 상담이요? 보통 적립식으로 하세요. 월 얼마씩 넣으실 건데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은 지 채 30초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윤태성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투, 오래전부터 받아온 시선이었죠. 지방 소도시의 작은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고 창구 2개가 열려 있었으며 대기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태성은 낡은 점퍼의 작업화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공장을 돌다가 바로 나온 터라 손등에 기름때가 조금 남아 있었죠. 창구 너머 텔러 서지아는 그를 흘겨봤습니다. 딱 한 번, 아주 짧게.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 별로 크지 않겠다. 태성은 그 판단을 읽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적립식이 아니라요. 상품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열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일단 어떤 상품 원하세요? 안전하게 가실 건지, 수익 좀 보실 건지요. 말은 친절했지만 속도가 빨랐습니다. 고객이 뭔가를 물어볼 틈을 주지 않는 속도였어요. 태성은 환매 조건을 물었고 수수료 구조를 물었으며 위험 등급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물었습니다. 지아는 그때마다 짧게 답했습니다. 그건 상품마다 달라요. 가입하시면 안내 문자 나가요.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태성은 그 대답들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불쾌함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명보다 판단이 먼저인 사람이구나. 사실 태성이 이 지점을 찾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달 전에도 한 번 들렀는데 그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창구 직원이 그의 차림새를 보고 기본 적립식 상품 팸플릿을 내밀었고 태성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지점을 알아봤지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였고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 싶은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죠. 그 마음이 첫 문장에서 무너졌습니다. 태성이 이 지점을 찾은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지방 소도시에서 중소제조업체를 일으켜온 끝에 이제 자산을 정리하고 운용 방향을 잡으려는 것이었어요. 직원 80명짜리 공장, 납품처만 전국에 12곳. 그게 태성이 낡은 점퍼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너머 지아는 그걸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아가 또 한 번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위험도 좀 있고요. 이쪽은 안전하고요. 요즘 많이들 이걸로 하세요. 태성은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서류 봉투에서 메모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일시로 큰 금액을 넣는 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아는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시도 되죠. 그래도 억 단위 되시면 상담이 좀 달라지긴 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100억 한 번에 이체할 겁니다. 지아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화면 위에 올려져 있던 손가락이 그대로 공중에 떴고 눈이 커졌으며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구 밖 대기 공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그 창구 안의 공기는 그 한 문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아가 정신을 차리는 데는 몇 초가 걸렸습니다. 죄송한데요, 100억이요?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마치 500만 원을 넣으러 온 사람처럼 담담했는데 그게 오히려 지아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자세를 고쳤고 화면을 닫고 새 창을 열었으며 목소리 톤도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그 빠르고 건조한 말투가 사라지고 갑자기 공손함이 얹혔는데 그 공손함이 오히려 어색했어요. 상대가 가진 것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였으니까요. 태성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태성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 문턱은 정말 높았습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아서 사업 계획서를 들고 갔다가 이 규모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며 돌아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억울했고 그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문턱이 내 앞에서 낮아지는 날이 오면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길 바라겠다고. 하지만 오늘도 비슷했습니다. 100억을 밝히기 전과 밝힌 후 상대방이 달라졌으니까요. 지아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 금액이면 저희 지점에서 바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일단 고객 정보 좀 확인해도 될까요? 태성은 서류 봉투에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넘기며 정보를 입력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화면에 뜬 기존 거래 내역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억 단위의 거래 이력이 조용히 찍혀 있었고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까 그 눈빛, 그 말투, 그 속도, 그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태성은 그 침묵을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환매 조건이랑 수수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좀 빠르게 넘어가서요. 다시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지아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이었습니다. 태성은 듣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 설명,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지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어떤 큰 소리보다 더 깊이 박혔어요. 반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지아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귓불이 붉어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고 지점장 강민호가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구 안쪽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모니터 너머로 눈치챘고
자리를 박차고 내려온 것이었어요.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현장 분위기에 민감해야 한다는 걸 민호는 오랜 시간 발로 뛰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구 옆에 서서 화면을 한번 보고 태성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태성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도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 특유의 담담하지만 지쳐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태성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제가 이 지점 지점장 강민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제가 직접 이어가겠습니다. 태성은 잠깐 민호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창구가 아닌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고 지아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그 자리에서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객님, 100억 일시 이체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용 목적이나 기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성은 서류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안에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꽤 구체적인 자산 현황 정리가 들어 있었어요. 민호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보는 내내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조업 매각 대금 일부, 퇴직 이후 생활 자산 운용, 자녀 증여 계획 포함, 운용 기간 최소 5년 이상, 단순한 투자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후반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설계였어요. 그걸 이 사람은 낡은 점퍼 차림으로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창구 앞에 앉아서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아까 창구에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태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과보다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맞는지 그걸 먼저 듣고 싶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펼쳤고 이번엔 제대로 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세금 구조, 증여 시점과 방식, 유동성 비율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태성은 중간중간 질문을 했고 민호는 그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답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의 내공이 느껴지는 상담이었어요. 지아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까 자신이 건넸던 말들이 얼마나 짧았는지, 얼마나 빠르게 판단을 내렸는지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요. 자신이 먼저 물었어야 했던 것들을 지점장이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목표, 기간, 유동성, 위험 선호. 그게 먼저였는데 자신은 월 얼마씩이라고 물었습니다. 상담이 20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민호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고객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100억 규모 이체는 저희 지역 지점에서 즉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산준법 절차상 30억을 초과하는 거액 이체는 WM 센터를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규정이니까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처음 창구에 앉았을 때 그 순간 저는 이미 분류가 된 거죠. 소액 적립식 고객으로. 지점장님은 그게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는 그 질문 앞에서 말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니 비겁하고 모른 척하자니 거짓말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한 겁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느낌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년 전에도 이 문턱이 높았고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긴 다음에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거래입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핵심을 짚는 사람.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항의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민호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민호는 지아를 돌아봤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호는 공개적으로 지아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건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를 그 자리에서 망신 주는 건 고객에게도 불편하고 직원에게도 상처만 남깁니다. 진짜 교육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아 씨, 고객 상담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금액이 아니야. 목표가 뭔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동성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위험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들어야 해. 금액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야.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태성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컵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그 방 안의 공기를 조용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질책도 위로도 아닌 그냥 묵직한 침묵이었는데 그게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태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객님, WM센터 전담 PB와 오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중 모든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태성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오후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고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지점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꽤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WM센터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호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태성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오후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논밭이 보이고 낮은 건물들이 이어지고 간간히 공장 굴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성이 25년 동안 살아온 풍경이었죠. 민호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풀려 하거나 과한 친절로 아까의 불편함을 덮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15분쯤 달렸을 때 태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이 일 얼마나 하셨습니까? 22년 됐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처음엔 저도 창구에서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앞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고객을 빨리 읽으려고 했습니다. 차림새, 말투, 들어오는 태도.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걸.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WM센터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점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로비가 넓었고 조명이 차분했으며 안내 직원이 입구에서부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미리 전화를 해둔 터라 담당 PB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PB 김재원은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는데 태성을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은 강 지점장님께 들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상담실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태성이 서류 봉투를 꺼내놓자
김재원은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훑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읽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고 태성은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밀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이 한창 진행될 무렵 김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100억 전액을 한 번에 운용 상품으로 넣으시는 건 저희가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규모의 자산은 한 번에 하나의 방향으로 넣는 것보다 목적별로 나눠서 구성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단기 유동 자금, 중기 운용 자금, 장기 증여 자산,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상품을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오늘 전부 처리는 어렵겠군요. 오늘 전체 설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체는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태성은 그 말 끝에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지점 창구에 앉은 이후로 줄곧 무표정이었는데 그 웃음이 나온 건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네요. 상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상담실 밖에서 기다렸고 중간에 커피를 챙겨 넣어드렸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태성이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떠셨습니까? 태성은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데 왔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안내해드렸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와 태성이 WM 센터를 나선 그 시간, 지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자리를 떠난 뒤 지아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 창구 동료가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아까 장면이 자꾸 되감겼습니다. 처음 태성이 앉았을 때 자신이 봤던 시선, 내뱉었던 첫 문장, 그리고 태성의 조용한 눈빛. 월 얼마씩 넣으실 건데요?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수백 번도 더 했던 말이었는데 오늘 그 말이 처음으로 자신의 귀에 다시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민호가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마감을 하는 사이 민호는 지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무실 한쪽 빈자리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민호는 먼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혼내는 말보다 이 침묵이 더 힘들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 씨,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해요? 지아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고객님을 낮게 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입 밖에 꺼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차림새만 보고 말투를 듣고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돈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25년 동안 버텨온 사람의 인생이 그 봉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첫인상만으로 판단한 거예요. 지아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우는 건 자신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 씨, 이건 지아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길들여진 방식이에요. 빠르게 분류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넘기는 거. 그게 효율이라고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 효율이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봤죠.
이게 우리 지점 전체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겁게 남았습니다. 크게 혼났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졌을 텐데 이건 쉽게 옅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팀 전체 짧게 모입시다. 오늘 일을 사례로 이야기 나눠봐요. 누구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로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지아는 가방을 챙기면서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침묵까지. 그게 자신한테 남긴 것이 무엇인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번호표를 뽑고 앉는 사람을 오늘처럼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 자리에 앉아서 어제 태성과 나눈 상담 내용을 다시 꺼내봤어요. 김재원 PB가 설계한 포트폴리오 초안이 메일로 와 있었고 민호는 그것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단기 유동 자금 20억, 중기 운용 자금 50억, 장기 증여 자산 30억. 각 구간마다 적합한 상품군과 세금 구조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됐어야 할 상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어제 일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례 형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고객이 창구에 왔고 첫 질문이 월 납입 금액이었으며 알고 보니 거액 자산가였다는 이야기.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처음 볼 때 어떤 질문을 먼저 하는지 그게 우리 지점의 얼굴입니다. 금액을 먼저 묻는 건 상대를 크기로 분류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신 목적을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게 시작이 돼야 합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지아는 자리로 돌아와 어제 자신이 꺼낸 첫 문장을 다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문장을 썼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두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은 건 민호였습니다. 지점장님, 어제 WM 센터 상담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1차 2채 진행하기로 했어요. 잘 됐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김재원 PB분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창구 직원 말인데요. 민호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직원한테 너무 마음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나이에 그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냥 그 실수가 오래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전화가 끊기고 나서 민호는 지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지아는 듣는 내내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지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인지 태성인지 아니면 오늘이라는 하루 전체에게 하는 말인지. 다음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1차 2채 절차를 마친 태성이 WM 센터에서 나오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볼일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르고 싶었습니다.
지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구에 있던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을 알아봤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잠깐 망설였어요. 태성은 창구 쪽으로 걷지 않고 대기 의자 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창구를 나왔습니다. 태성 앞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 연습했는데 막상 마주서자 그 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그냥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 드세요. 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딱딱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은행 문턱이 무서웠습니다. 서류 들고 갔다가 그냥 돌아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창구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포기 안 하고 다시 왔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오래 갑니다. 지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일 잊지 마세요. 다음 사람은 덜 다치게 해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사무실 안쪽에서 나와 있었어요. 태성은 그를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은 돈이 아니라 태도가 이체됐네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저희가 평생 가져가겠습니다. 태성은 문을 밀고 나섰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늦은 오후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주차장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 똑같이 낡은 점퍼에 작업화 차림이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남기고 간 것은 그 지점 사람들에게 꽤 오래 남을 것들이었습니다. 지아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다음 번호가 울렸습니다. 창구로 걸어오는 손님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차림에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과 다른 첫 문장이었습니다.